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 전역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카 바이러스 한라인 콜센터를 개설하고 감염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2일 미국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라인을 개설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와 무료 감염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한라인 콜센터는 뉴욕 일원의 모든 의료기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의료기관들이 환자로부터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콜센터로 연락하면 감염 검진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거주자 가운데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 수는 총 19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25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아시안들의 범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은 주민 100명 가운데 4명이 각종 범죄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최근 2015년도 뉴욕시 범죄 발생 및 체포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내 5개 보로 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건 가운데 전체 3.7%만이 아시안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아시안 체포 비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흑인의 경우는 전체 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인 55.7%에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체포된 경우도 50.3%에 달했습니다. 이어 히스패닉계는 전체 30.6%에서 용의자로 지목됐고 체포된 경우는 34.8%에 달했습니다. 백인은 9.57%, 10%만이 각각 용의자로 지목되고 체포돼 범죄 가담률이 아시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인종별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안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전체 범죄 사건 가운데 7.6%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범죄 가담률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이 높았고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범죄 가담률이 가장 높은 흑인이 피해율도 4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히스패닉 31.6%, 백인 18.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붕 두 회장의 사태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장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은 김재권 씨에게 회장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럴 판사는 김재권 씨가 이정순 씨를 상대로 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선거 소송에서 김재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1일 캐럴 판사는 이정순 회장에게 미주 총연 회장의 명칭과 인장, 모든 비품 및 로고, 협회의 기록, 파일과 은행 계좌,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캐럴 판사는 또 이정순 회장에게 미주 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6대 회장 선거 절차 문제로 충돌한 후 그간 2명의 회장이 공전하며 갈등을 빚어온 미주 총연 분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재권 회장은 2015년 5월 16일 열린 LA 총회에서 절차에 입각해 합법적으로 회장에 선출됐지만 이정순 회장은 5월 23일 시카고 총회 당시 총회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갱신 승인율이 한인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누적 신규화 갱신은 한국이 전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1일 발표한 불법 체류 청년 유예 프로그램의 접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인의 갱신 신청은 6,37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약 98%, 6,204건이 승인됐습니다. 누적 한인 접수 건수는 신규 신청 7,413건을 합해 13,7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한인 승인 건수는 신규 신청 6,863건을 포함해 총 13,000
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의 경우 누적 신규 갱신 신청은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에 이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승인 건수에서도 한국 출신은 신규 갱신 건수 모두 전체 6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의 승인율은 90에서 95%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출신은 98%로 승인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4만 7,677건의 갱신 신청이 접수되고 14만 1,392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텍사스에서는 갱신 승인 7만 8,035건 2위, 일리노이 2만 6,832건 3위, 뉴욕 2만 3,874건 4위, 플로리다 19,095건 5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차량에 홀로 방치하면 처벌됩니다. 뉴욕주에서 8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21일 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수차례 무산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크 말틴스 상원 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이 법안은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량에 12세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틴스 의원은 차량 실내외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어린이가 차량에 홀로 방치되면 생명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납치 또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처음 적발될 경우 어린이가 처한 위험 정도에 따라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8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최소 $100에서 최대 $250까지 벌금이 가중됩니다. 마틴스 의원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차량에 홀로 둘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른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도심 속 낭만인 노천 카페가 뉴저지 펠팍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가 오는 5월부터 5개 영업을 허용합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22일 원래 회의를 열고 지난달 상정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타운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식당과 카페업소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타운정부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수수료는 $250입니다. 또 BYOB나 주류 면허가 있고 5개 영업이 허용된 업소에서는 테이블이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허용됩니다. 단 담배나 전자담배 흡연은 금지되고 해당 업소들은 금연 사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00만 이상의 고객 돈을 착복한 한인은행 직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30년의 실형과 $100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22일 2013년까지 뱅크 아시아나 은행에 근무하던 캐런 존 씨가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착복한 혐의와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존 씨는 최대 30년의 실형과 함께 $100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존 씨는 고객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인한 은행 손실분도 보상해야 합니다. 존 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존 씨는 지난 수년간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금고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착복해왔습니다. 특히 뱅크 아시아나가 윌셔 은행에게 인수 합병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27일과 10월 4일 사이에는 최대 $10만 돈을 수차례 빼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올 가을부터 10학년들은 프리 ACT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SAT보다 ACT에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ACT 주관사가 예비 시험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10학년을 위한 프리 ACT가 실시됩니다. ACT 주관사인 ACT 잉크는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예비 시험격인 프리 ACT를 실시한다며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CT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자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 ACT는 ACT와 똑같이 영어와 수학, 독해, 과학 등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ACT에서 선택 시험인 쓰기 시험은 프리 ACT에서는 제외되지만 ACT와 똑같이 36점 만점, 종이 시험 기반의 객관식 문항들로 구성됩니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으로 응시료는 $12, 접수는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ACT는 중서부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대입 시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ACT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응시자는 180만 명을 기록해 라이벌인 SAT 응시자 170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달 5일 LA를 방문합니다. 반 총장은 LA 세계 문제 연구소의 만찬 행사에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베버리 힐즈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리는 LA 국제 문제 협의회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행사에서 세계 평화와 인권 문제,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유엔의 역할에 대해 연설하게 됩니다. 행사 참석 비용은 국제문제협의회 회원의 경우 $125며 회원의 게스트는 $135 그리고 비회원은 $150입니다. 정재계 등 각 주요 인사들이 모인 주류사회 비영리 단체인 LA국제문제협의회는 LA를 비롯한 전국에 94개가 지회가 있으며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교육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21일 플로리다주의 디즈니 월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람객 1000여 명이 대피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디즈니사의 영화 라이언 킥을 소재로 한 축제 무대로 쓰이는 수상 구조물 한 곳에서 일어났으며 다행히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 디즈니사 직원들이 진화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관람객 1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화재의 원인은 전기장치 발화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오늘 공연을 보지 못한 관람객들은 다른 날 티켓으로 교환받았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고양이 사랑이 남다른 일본 사람들, 개보다는 고양이를 선호하는데요. 고양이 관련 상품 축제에 인파가 몰리고 고양이 카페는 성업 중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긴키 지역의 시골 마을을 오가는 와카야마 전철.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전차의 역장은 고양이입니다. 인구 감소로 폐선 위기에 놓이자 고양이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역장 타마가 사망했을 때는 관광객 3,000여 명이 몰려 애도했습니다. 今まで岸和線を支えて盛り上げ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고양이 인기는 다양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도쿄 지오다구에서 열린 고양이 축제. 고양이 인형, 사진, 액자 등 관련 상품을 파는 이 축제에 하루 동안 12,0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あまりこう人間に懐かないでも魅力たっぷりだし. 2007년부터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고양이 카페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려드는 명소입니다. A good experience. I'm from Denmark and we don't have cat cafes there. 5년 전 1,200여만 마리에 육박하던 개는 991만 마리까지 준 반면 고양이는 987만 마리까지 늘어 곧 역전될 전망입니다. 개를 키우던 주인들이 나이가 들어 산책시키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비교적 키우기 쉬운 고양이로 옮겨가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 한 달 사료값이 평균 7,800엔, 8만 원에 육박하지만 고양이는 5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신매매나 범죄 피해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되는 U와 T비자 신청이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회계년도 U1 비자 신청 접수가 3만 10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회계년도 1분기인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도 8,319건이 접수됐습니다. T1 비자 신청도 지난 회계년도 1,06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2.5% 늘어났습니다. 태판지 브릿지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이지패스 스캔 시스템만 가동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고속도로공사는 다음 달 23일을 기해 현금 톨게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클랜드에서 웨체스트로 건너갈 때 이지패스 이용 차량은 종전대로 4.75달러가 결제되고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우편으로 $5가 청구됩니다. 또 이로 인해 연간 9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의원들과 판사 등에게 권총 휴대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널드 카르디날레 뉴저지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 상하원 의원들과 주 상급 법원, 시정부 법원 판사들이 권총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카르디날레 의원은 의원이나 판사들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올해 이뤄낸 설날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 지정을 기념해 설날이라는 주제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작은 5월 26일 열리는 제25회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시내 공립학교 교장, 교감 및 교사 등에게 배포하고 중국 설날로 잘못 알려진 루나 뉴 이어에 대해서도 바로 알리게 됩니다. 대상은 뉴욕 일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설날을 주제로 에세이를 영어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소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차차 개기겠습니다. 토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에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